새벽 첫 차, 젊은 여자가 급히 내려갔다. 좌석 아래 떨어진 은빛 목걸이를 발견한 순간 만수의 손끝이 떨렸다. 이럴 리가 세상에. 40년 전 딸에게 준 바로 그 목걸이였다. 더 많은 사연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새벽 4시 10분 시골 읍내 차고지입니다. 아직 세상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이죠. 하지만 박만수는 이미 일어나 있습니다. 68배 나이 30년 넘게 매일 이 시간에 일어나는 게 몸에 밴 사람입니다. 알람 시계는 3시 반에 울렸지만 만수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이 얕아졌거든요. 새벽 2시쯤 되면 저절로 눈이 떠집니다. 그러면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에 잠깁니다. 대부분 딸 생각이죠. 혜진이가 사라진 지 벌써 4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아이 생각이 날마다 떠오릅니다. 낡은 아파트 원룸에서 일어나 세수를 하고 간단히 라면 하나 끓여 먹습니다. 김치 몇 점과 함께 후루룩 마시고 나면 몸이 좀 풀립니다. 거울을 보니 머리가 반백이 되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어요. 주름살도 깊어졌고 허리도 좀 굽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 줄 몰랐어요. 차고지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입니다. 만수는 천천히 걸어갑니다. 무릎이 좀 아프거든요. 젊을 때는 뛰어다녔는데 이제는 조심조심 걸어야 합니다. 길 옆 가로등 불빛이 아스팔트를 어슴풀에 비춥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지만 상쾌합니다. 폐 속 깊숙이 들이마시면 정신이 맑아져요. 차고지 철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안은 고요합니다. 몇 대의 버스가 어둠 속에서 잠들어 있고 만수는 그 중 하나로 천천히 걸어갑니다. 3번 버스, 그의 버스입니다. 30년 동안 몰아온 같은 노선이죠. 낡은 운동화가 콘크리트 바닥을 스치는 소리만 들립니다. 그 소리가 차고지 전체에 메아리처럼 퍼집니다. 버스 문을 열고 들어섭니다. 운전석에 앉으니 익숙한 냄새가 납니다. 오래된 시트에 밴 담배 냄새죠. 담배를 끊은 지 10년이 넘었지만 냄새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창문에는 새벽 서리가 얇게 끼어 있어요. 손으로 훔쳐내니 차가운 물방울이 맺힙니다. 라디오를 켭니다. 지직거리는 소음이 나다가 이문세의 옛사랑이 흘러나옵니다. 만수가 젊을 때 즐겨 듣던 노래죠. 지금도 이 노래를 들으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딸 혜진이도 어릴 때 이 노래를 좋아했거든요. 아빠 무릎에 앉아서 함께 흥얼거리곤 했습니다. 옛사랑 그 사람 이름만 불러도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지 노랫말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옛사랑이라고 하지만 만수에게는 잃어버린 딸에 대한 그리움이 더 크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다는 건 이런 거구나 싶어요. 그의 손에는 반쯤 다른 지갑이 들려 있습니다. 지갑을 열어봅니다. 딸의 어릴 적 사진이 들어있죠. 사진 속 아이는 해맑게 웃고 있습니다. 7살 때 찍은 사진입니다. 흰 원피스를 입고 목에는 작은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있어요. 그 목걸이는 만수가 혜진이 생일 선물로 사준 거였습니다. 아빠, 이거 예뻐요라고 하며 좋아하던 혜진이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 혜진이는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평생 안 뺄 거예요 라고 말했었어요. 그 약속을 지켰을까요? 아니면 벌써 잃어버렸을까요? 혜진이 너는 어디서 뭐하고 사니? 만수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사진을 쓸어봅니다. 40년 전 18살이던 딸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편지 한 장 남기고 말이죠. 아빠 미안해요. 잠깐 어디 다녀올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적힌 짧은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를 받았을 때는 정말 잠깐 어디 간 줄 알았어요. 며칠이면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혜진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소식이 끊겼습니다. 경찰서도 가보고 사설탐정도 써봤지만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 찾아다녔어요. 서울, 부산, 대구, 광주까지 안 가본 곳이 없습니다. 돈이 떨어질 때까지 찾아다녔지만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어요. 시동을 겁니다. 디젤 엔진의 떨림이 그의 심장 박동과 맞물립니다. 부르르르 하는 소리와 함께 버스가 깨어납니다. 30년 된 버스지만 아직 튼튼합니다. 만수가 정성껏 관리해 왔거든요. 오일도 정기적으로 갈고 청소도 매일 합니다. 백미러를 조정하고 사이드 미러도 확인합니다. 안전벨트를 매고 기어를 넣습니다. 이 모든 동작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몸에 완전히 밴 습관이죠. 3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한 일입니다. 30년 넘게 같은 노선을 달려왔습니다. 아침 첫 차부터 저녁 막차까지 같은 길을 수없이 반복했죠. 읍내에서 시내까지, 시내에서 읍내까지. 정류장마다 올라타는 사람들의 얼굴도 이제는 익숙합니다. 김사무관은 매일 6시 첫 차를 탑니다. 항상 같은 자리, 세 번째 줄 오른쪽에 앉아서 신문을 봅니다. 박할머니는 일주일에 3번장에 갑니다. 큰 보따리를 들고 타서 종점까지 갑니다. 고등학생 민수는 아침마다 졸린 눈으로 올라타서 내내 꾸벅꾸벅 졸아요.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릅니다. 퇴직까지 이제 딱 사흘 남았거든요. 30년 버스 기사 생활의 마지막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퇴직금과 그동안 모은 돈으로는 작은 아파트 하나 정도는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혜진이를 못 찾고 가는구나. 만수는 깊은 한숨을 쉽니다. 지난 40년 동안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매일 첫 차를 몰았습니다. 언젠가 딸이 버스에 타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고 말이죠. 하지만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기어를 넣고 천천히 차고지를 빠져나갑니다. 새벽 안개가 차창을 흐리게 만들고 가로등 불빛이 몽환적으로 번집니다. 그날 새벽은 유난히 안개가 짙었어요.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만수는 와이퍼를 켜고 조심스럽게 운전했습니다. 첫 번째 정류장까지는 10분 정도 걸립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길이었어요. 논두렁 옆으로 이어진 좁은 도로, 가끔 지나가는 트럭 한두 대.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이문세의 옛사랑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첫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보통은 아무도 없는 시간인데 오늘은 누군가 서 있었어요. 젊은 여자였습니다. 청바지에 회색 코트를 입고 어깨에는 작은 가방을 메고 있었어요. 안개 때문에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26쯤 되어 보였습니다. 버스 문이 열리자 그녀가 올라탔습니다. 요금을 넣으면서 조용히 말했어요. 읍내까지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뭔가 불안해 보였어요. 만수는 백미러로 그녀를 힐끗 봤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진하게 깔려 있었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잔 것 같았습니다. 손에는 낡은 편지 한 장이 쥐어져 있었고요. 그녀는 맨 뒤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가만히 있었어요. 가끔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수는 운전하면서도 자꾸 백미러를 봤어요. 어딘가 낯이 익었거든요. 혹시 전에도 탄 적이 있나? 만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3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태워다 줬지만 얼굴을 기억하는 편이거든요. 특히 젊은 여자들은 더 잘 기억했어요. 혹시 딸과 비슷한 또래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요. 그녀는 계속 편지를 들여다봤습니다. 가끔 눈물을 훔치는 것 같기도 했어요. 무슨 사연이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만수는 묻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버스 기사가 승객의 사정을 캐묻는 건 예의가 아니니까요. 두 번째 정류장에서는 아무도 타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정류장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새벽 첫 차에는 보통 한두 명 정도만 타거든요. 대부분 일찍 출근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라디오에서 날씨 예보가 나왔어요. 오늘 하루 종일 안개가 끼겠습니다. 운전자 여러분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런 날이었어요. 안개가 거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속도를 줄였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30년 동안 사고 한 번 낸 적이 없는 게 자랑이었거든요. 그래서 더욱 조심스럽게 운전했어요. 그때 뒤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흐느끼는 소리였어요. 그녀가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 같았지만 어쩔 수 없이 새어나오는 모양이었어요. 만수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젊은 나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싶어서요. 혹시 집에서 쫓겨난 건 아닐까? 남자친구와 헤어진 건 아닐까? 온갖 추측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아가씨, 괜찮습니까? 만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라며 눈물을 훔쳤어요. 네,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혹시 어디 아픈 데라도 있으면 병원에 먼저 가드릴까요? 아니에요. 그냥 개인적인 일이에요. 그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편지를 꼭 쥐고 있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만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라디오 볼륨을 조금 낮췄어요. 조용한 음악이 버스 안에 흘렀습니다. 읍내가 가까워질수록 그녀는 더욱 불안해 보였습니다. 자꾸 시계를 보고 가방을 만지작거렸어요. 뭔가 중요한 약속이라도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종점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일어났어요. 감사합니다. 짧게 인사하고 급히 내려갔습니다. 만수는 백미러로 그녀가 사라지는 모습을 봤어요. 뛰어가면서 몇 번 뒤를 돌아보더니 골목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만수는 버스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승객을 위해 바닥을 쓸고 창문을 닦았어요. 그런데 맨 뒤 좌석 아래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몸을 굽혀 주어 보니 은빛 목걸이였어요. 작은 십자가 펜던트가 달린 목걸이였습니다. 아까 그 여자가 떨어뜨린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이 목걸이를 보는 순간 만수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목걸이는 40년 전 7살 혜진이에게 사준 바로 그 목걸이와 똑같았거든요. 아니, 똑같은 게 아니라 바로 그 목걸이 같았어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목걸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뒷면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혜진이에게 사랑하는 아빠가 바로 그때 새겨 넣었던 글씨였습니다. 이럴 리가 세상에. 만수는 목걸이를 꼭 쥐고 말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 됐습니다. 만수는 목걸이를 꼭 쥐고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40년 전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어요. 혜진이가 7살 생일날 목걸이를 걸어주며 평생 간직하겠다고 약속했던 그 순간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 목걸이가 여기 있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비슷한 걸 수도 있지 않을까? 만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뒷면에 새겨진 글씨는 분명했어요. 혜진이에게 사랑하는 아빠가 그때 보석상에서 특별히 새겨 넣었던 글씨였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목걸이였어요. 그날 이후 만수는 퇴근 후 읍내를 뒤졌습니다. 정류장 근처 편의점부터 시작했어요. 사장에게 목걸이 사진을 보여주며 물어봤습니다. 혹시 이런 목걸이를 한 젊은 여자 못 보셨나요? 26쯤 되고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는데요. 글쎄요, 새벽에는 손님이 거의 없어서요.
못 본 것 같은데요. 편의점을 나와 근처 고시원으로 갔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사람 안 들어왔어요. 새로 들어온 사람도 없고요. 여관, 식당, 심지어 PC방까지 다 돌아봤습니다. 모두 그런 여자 못 봤다고 했어요. 마치 그녀가 허공에서 나타났다가 허공으로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만수는 목걸이를 품에 넣고 다시 첫 차를 몰았습니다. 혹시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고 말이죠. 매일 새벽마다 같은 정류장을 지날 때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만수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혹시 꿈이었나 싶어서 목걸이를 다시 꺼내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목걸이는 여전히 그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정말 혜진이와 관련이 있는 걸까? 만수는 밤마다 뒤척였습니다. 잠들기가 더욱 어려워졌어요. 온갖 상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혹시 그 여자가 혜진이는 아닐까? 아니면 혜진이의 딸은 아닐까? 그런 생각들 말이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퇴직을 이틀 앞두고 있었어요. 동료들은 퇴직 준비로 바빴지만 만수는 온통 그 여자 생각뿐이었습니다. 만수 형, 요즘 왜 그래요? 몸 걱정이라도 있어요? 후배 기사 영수가 물어봤습니다. 만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말해봤자 믿지 않을 게 뻔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같은 시간 같은 정류장에서 그녀가 다시 나타난 거예요. 이번에는 눈이 많이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모양이었어요. 버스에 오르면서 그녀는 더욱 초췌해 보였습니다. 얼굴이 야위었고 옷차림도 며칠 전과 똑같았어요. 제대로 씻지도 못한 것 같았습니다. 읍내까지요. 여전히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만수는 백미러로 그녀를 봤습니다. 목에는 목걸이가 없었어요. 역시 그때 떨어뜨린 게 맞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녀가 창밖만 보고 있지 않았어요. 가끔 만수를 쳐다봤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차마 입을 열지는 못했어요. 만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목걸이 이야기를 꺼내고 싶었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혹시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 그런 불안감도 있었고요. 중간 정류장을 지날 때였습니다. 만수가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아가씨, 어디 가시는 길입니까? 그냥요 아버지를 찾아요. 그 말에 만수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를 찾는다고 했어요. 혹시 정말 혜진이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아버지를요? 혹시 잃어버리신 건가요? 오래전에 헤어졌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꼭 찾으라고 하셨거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마저 잃었다는 말이었어요. 만수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요,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도 분명 아가씨를 찾고 계실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그녀가 처음으로 만수와 눈을 맞췄습니다. 그 순간 만수는 깜짝 놀랐어요. 그 눈이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어릴 때 혜진이의 눈과 똑같았습니다. 네, 분명히요. 세상의 모든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하니까요.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버스 안에 노을빛이 번졌어요. 창문 사이로 들어온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순간이었어요. 종점에 도착했을 때 만수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아가씨, 잠깐만요. 그녀가 돌아봤습니다. 만수는 주머니에서 목걸이를 꺼냈어요. 혹시 이거 아가씨 거 아닌가요? 지난번에 떨어뜨리신 것 같은데요.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목걸이를 보더니 손으로 목을 만졌어요. 아, 맞아요. 제 목걸이예요. 어쩌죠. 정말 소중한 건데 감사합니다. 그녀는 목걸이를 받아들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이걸 잃어버렸다면 어쩔 뻔했어요. 어머니 유품이거든요. 어머니 유품이라는 말에 만수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러면 그 어머니가 혹시, 그런데 아저씨, 왜 이렇게 잘 보관해 주셨어요? 그냥 소중한 물건 같아서요. 주인을 찾으려고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목걸이를 목에 걸었습니다. 햇살 아래에서 십자가가 반짝였어요.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아버지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만수는 그녀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어요. 이제 그의 인생이 정말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며칠 동안 만수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목걸이를 돌려준 것은 잘한 일이었지만 계속 뭔가 놓친 게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여자가 말한 어머니 유품이라는 말이 자꾸 머리에 맴돌았습니다. 혹시 그 어머니가 우리 혜진이는 아닐까? 만수는 밤마다 이런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세상에는 비슷한 목걸이가 많을 수도 있고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었거든요. 퇴직을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만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첫 차를 몰고 있었어요. 라디오에서는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교통사고 소식, 날씨 예보, 그런 일상적인 뉴스들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어제 저녁 읍내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승객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요. 만수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라디오 볼륨을 높였어요. 사고가 난 버스는 7번 노선 버스였으며 탑승자 명단에는 김영희, 박철수, 윤하진 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하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만수의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하진이라는 이름이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혜진이와 한 글자만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만수는 즉시 버스를 세우고 회사에 연락했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가봐야겠습니다. 급한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인데요? 퇴직을 앞두고. 설명은 나중에 드릴게요. 정말 급해요. 만수는 서둘러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은 복잡했어요. 사고 환자들과 보호자들로 가득했습니다. 간호사에게 물어봤어요. 윤하진이라는 분 어디 계신가요? 세병동 205호실에 계십니다. 그런데 보호자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만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녀가 정말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205호실로 갔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그녀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다행히 의식은 있었지만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있었습니다. 왼쪽 팔에도 깁스를 하고 있었고요. 아저씨? 그녀가 만수를 알아봤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괜찮습니까? 뉴스에서 사고 소식을 듣고 걱정이 되어서 저를 걱정해 주시다니 고마워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어요. 만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간호사가 들어와서 환자 기록지를 건넸어요. 보호자분이시죠? 여기 서명 좀 해주세요. 만수가 기록지를 받아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보호자 이름란에 박만수 추정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왜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게 무슨... 환자분이 의식을 잃었을 때 계속 박만수 아저씨라고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임시로 적어놨습니다. 만수는 하진을 쳐다봤습니다. 그녀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죄송해요. 제가 정신이 없어서 아저씨가 너무 친절하게 해주셔서 무의식 중에.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만수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왜 자신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단순히 친절해서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며칠 후 하진이 퇴원했습니다.
만수는 그동안 매일 병문안을 갔어요. 과일도 사다 주고 죽도 끓여다 줬습니다. 마치 진짜 가족처럼 돌봐줬죠. 아저씨,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저는 그냥 남인데. 하진이 궁금해했습니다. 만수도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었어요.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냥요. 혼자 계신 것 같아서. 맞아요. 이제 정말 혼자예요. 어머니마저 돌아가시고 나니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하진의 목소리에 깊은 외로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만수도 마찬가지였어요. 딸을 잃고 40년 동안 혼자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만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박만수요. 그 순간 만수의 세상이 멈췄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이름이었어요.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기묘했습니다. 박만수라고요? 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알려주셨어요. 그분도 버스 기사셨다고 하더라고요. 만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버스 기사라는 것까지 일치했어요. 이제 정말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따님 어머니 성함은? 박혜진이요. 왜 그러세요? 얼굴이 새하얘지셨는데. 박혜진. 만수의 딸 이름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연이라고 할 수 없었어요. 혹시 DNA 검사 같은 걸 해볼까요? 만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제안했습니다. 하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부녀관계 아님. 만수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그럼 모든 게 우연이었단 말인가요? 목걸이도, 이름도, 모든 게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그럼 왜 내 딸의 목걸이를 갖고 있었던 거냐? 만수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희망을 품었다가 다시 절망에 떨어진 기분이었어요. 마치 운명이 자신을 가지고 노는 것 같았습니다. 하진도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저씨가 제 아버지가 아니라니, 그럼 제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둘 다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직 뭔가 숨겨진 진실이 있을 것 같았어요. DNA 검사 결과를 받고 난 후 만수는 며칠 동안 집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퇴직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어요. 동료들이 걱정해서 찾아왔지만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40년 만에 찾아온 희망이 한순간에 무너진 기분이었거든요. 내가 바보였구나. 그냥 우연이었는데 혼자서 착각한 거였어. 만수는 소주병을 앞에 놓고 중얼거렸습니다. 혼자 술을 마시는 일은 거의 없었는데 이번만큼은 어쩔 수 없었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하진도 며칠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마 실망이 컸을 거예요. 자신도 아버지를 찾았다고 생각했을 텐데 결국 남남이었으니까요. 만수는 그녀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퇴직식은 조용히 치러졌어요. 30년 동안 함께 일한 동료들이 작별 인사를 했지만 만수는 제대로 대답도 못했습니다. 마음이 계속 하진에게 가 있었거든요. 만수 형, 정말 괜찮아요? 요즘 너무 이상해요. 후배 영수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퇴직해서 좀 허전한 것 같아. 그래도 이제 편히 쉬실 수 있잖아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동료들은 떠나갔지만 만수는 혼자 차고지에 남았습니다. 30년 동안 몰던 버스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고 싶었어요. 퇴직식 전날 밤 만수는 술에 취한 채 버스 차고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앉아서 라디오를 들었어요. 옛날 노래들이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운전대는 놓아도 인생은 아직 계속되는 거냐? 만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별이 참 많이 보였어요.
젊을 때는 이런 별을 보며 꿈도 많이 꿨는데 이제는 그냥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차고지 입구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만수는 고개를 돌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나타났어요. 하진이었습니다. 아저씨, 여기 계셨네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하진 씨, 어떻게 여기를 찾아왔어요? 할 말이 있어서요. 하진은 만수 옆에 앉았습니다. 둘 다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라디오에서는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해가 흘러나왔습니다. 아저씨, 목걸이 말이에요. 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 돌려받으러 왔어요. 만수는 당황했습니다. 목걸이는 이미 돌려줬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미 드렸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목걸이가 원래 제 거가 아니었어요. 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뭔가 중요한 말을 하려는 것 같았어요. 저도 알아요. 그 목걸이가 누구 것인지. 네, 그 딸이 제 엄마예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만수는 하진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박혜진, 제 엄마 이름이에요. 그리고 제 외할아버지가 박만수예요. 하진은 봉투에서 낡은 편지를 꺼냈습니다. 종이가 누렇게 바랜 오래된 편지였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걸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버스 기사 할아버지를 꼭 만나면 이걸 전해라고요. 만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받아 펼쳐봤어요. 익숙한 글씨체였습니다. 혜진이의 글씨였어요. 아버지, 미안해요. 저는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18살에 아이를 가져서 집을 나왔습니다.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제 딸만큼은 꼭 아버지를 닮았으면 좋겠어요. 착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자라길 바라요. 아버지가 주신 목걸이는 딸에게 물려줄게요. 언젠가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 그 목걸이가 징표가 될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만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40년 동안 품어온 의문이 모두 풀렸어요. 혜진이는 미혼모가 되어서 집을 나간 거였습니다. 그리고 하진은 자신의 외손녀였던 거예요. 그럼 당신은? 네,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의 외손녀 윤하진이에요. 하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엄마는 제가 20살 때 돌아가셨어요. 병원비도 없어서 정말 힘들게 사셨어요. 그래도 할아버지 이야기는 늘 해주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이라고 꼭 만나보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만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일어나서 하진을 끌어안았어요. 미안하다, 하진아. 할아버지가 미안해. 혜진이를 지켜주지 못해서 너희를 혼자 내버려둬서.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엄마도 늘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요.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40년 만에 찾은 가족이었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정말 가족이죠? 그럼 하진아.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야. 그날 밤 두 사람은 새벽까지 이야기했습니다. 혜진이의 이야기, 하진이의 어린 시절, 그동안 혼자 살아온 만수의 이야기까지 40년 동안 쌓인 시간들을 나누었어요. 라디오에서는 계속 옛날 노래들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하고 평화로웠습니다. 그날 밤을 함께 보낸 후 만수와 하진은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와 외손녀라는 혈연 관계였지만
처음 만나는 사이나 다름없었어요.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만수는 하진을 자신의 작은 아파트로 데려왔습니다. 원룸이라 좁았지만 둘이 지내기에는 충분했어요. 하진은 고시원에서 혼자 살고 있었는데 이제 할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게 된 거죠. 할아버지, 정말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으면 불편하실 텐데. 무슨 소리야, 하진아. 40년 동안 혼자 살았는데 이제 가족이 생긴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 만수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동안 텅 빈 집이 이제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누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적응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만수는 40년 동안 혼자만의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새벽 4시에 일어나는 습관, 혼자서 라면 끓여 먹는 식사, 모든 게 혼자 하는 것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진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몇 년 동안 완전히 혼자 살았거든요. 갑자기 가족이 생기니까 어색한 면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커피 드세요? 아니면 차 드세요? 아, 그냥 물이면 돼. 너무 신경 쓰지 마. 아니에요. 할아버지 취향을 알아야죠. 이런 작은 대화들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서로의 생활 패턴을 맞춰가는 과정이었어요. 만수는 퇴직 후 할 일이 없어서 하진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하진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했어요. 낮에는 집에서 쉬고 저녁에 일하러 나갔습니다. 하진아, 그 일 그만두고 다른 일 찾아보자. 야간 근무는 몸에 안 좋아. 괜찮아요, 할아버지. 그래도 이 일이 시급이 좀 더 높거든요. 하진은 혼자서 생계를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했어요. 만수의 퇴직금이 있긴 했지만 하진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할아버지가 있잖아. 이제 혼자가 아니야. 고마워요, 할아버지. 하지만 저도 제 몫은 해야죠. 하진은 독립적인 성격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단둘이 살면서 스스로 해결하는 습관이 생긴 거죠. 어느 날 저녁 하진이 일하러 나가고 난 후 만수는 혼자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있는 게 당연했는데 이제는 왠지 적적했어요. 하진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를 느꼈습니다. 혜진이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어봤습니다. 읽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딸이 그런 어려운 상황에 혼자 있었다는 게 너무 미안했거든요. 혜진아, 미안해. 아빠가 너를 더 잘 보살폈어야 했는데. 만수는 혜진이에게 말을 걸 듯 중얼거렸습니다. 죽은 딸에게 사과하고 싶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진이 일찍 들어온 모양이었어요. 할아버지, 저 왔어요. 벌써? 아직 시간이. 오늘 일찍 끝났어요. 손님이 별로 없었거든요. 하진이 들어와서 만수 옆에 앉았습니다. 만수가 편지를 보고 있는 걸 눈치챘어요. 또 엄마 편지 보고 계셨어요? 응. 읽을 때마다 마음이 아파서. 할아버지, 엄마는 할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할아버지를 그리워했거든요. 하진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들려줬습니다. 혜진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진을 어떻게 키웠는지 그런 이야기들이었어요. 엄마는 늘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이라고. 버스 기사 일을 하시면서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하셨어요. 그랬구나. 그리고 제가 할아버지를 닮았으면 좋겠다고도 하셨어요.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 되라고요. 만수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혜진이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게 고마웠어요. 하진아, 이제 우리 정말 가족처럼 살자. 네, 할아버지.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진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혜진이는 편지에서 아이 아버지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거든요. 하진아, 내 아버지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던 그냥 좋은 사람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헤어졌다고만 하셨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해주셨어요. 하진도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는 아무도 그 이야기를 해줄 사람이 없었어요. 언젠가는 알 수 있을 거야. 지금은 우리끼리라도 잘 지내자. 네, 할아버지. 그날 밤 만수는 하진이 잠든 후에도 한참 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기쁜 마음과 함께 걱정도 많았어요. 과연 하진을 잘 보살필 수 있을까? 늦게라도 가족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 40년 만에 찾은 가족이지만 소중히 지키고 싶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보니 하진이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일어나셨어요? 아침 드세요. 고마워, 하진아. 간단한 계란 프라이와 밥, 김치가 상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아침이었어요. 할아버지, 오늘은 뭐 하실 거예요? 글쎄 퇴직하고 나니까 할 일이 별로 없네. 그럼 저랑 같이 나가실래요? 동네 구경도 하고 장도 보고요. 그럴까? 만수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외출할 생각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하진과 함께 지낸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이제는 정말 가족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만수는 매일 아침 하진과 함께 식사를 하고 저녁에는 하진이 일해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만수에게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어요. 버스 회사에서 연락이 온 거였습니다. 만수 씨,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운행해 주실 수 있을까요? 새로운 기사가 아직 적응을 못해서요. 저는 이미 퇴직했는데요. 하루만이라도요. 임시로 말입니다. 정말 급해서 연락드린 거예요. 만수는 고민했습니다. 사실 버스 운전이 그리웠어요. 30년 동안 해온 일이니까 갑자기 안 하니까 허전했거든요. 하진아, 어떻게 생각해? 좋은 것 같아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버스 운전하시는 모습 보고 싶어요. 하진의 말에 용기를 얻어서 만수는 승낙했습니다. 마지막 운행이라고 생각하니까 의미가 있을 것 같았어요. 퇴직일 아침, 만수는 오랜만에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익숙한 냄새, 익숙한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특별한 승객이 있었습니다. 하진이 함께 탔거든요. 할아버지, 정말 멋있어요. 하진은 버스 뒤편에 앉아서 할아버지가 운전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30년 동안 이 길을 달려온 할아버지의 모습이 자랑스러웠어요. 오늘은 너와 같이 마지막 운행을 하는구나. 만수는 백미러로 하진을 봤습니다. 40년 전에는 혜진이를 태우고 싶었는데 이제라도 외손녀와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첫 번째 정류장에서 김 사무관이 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신문을 펼쳤지만 만수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만수 씨, 퇴직하신 거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몰아보는 거예요. 그래요?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김 사무관은 진심 어린 인사를 건넸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만났던 승객이었거든요. 두 번째 정류장에서는 박 할머니가 탔습니다. 큰 보따리를 들고 평소처럼 인사했어요. 만수야, 오늘도 고마워. 할머니,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뭐, 마지막이라고? 박 할머니는 놀라며 만수를 쳐다봤습니다. 퇴직했거든요. 오늘이 정말 마지막 운행이에요. 아이고, 그럼 이제 누가 우리를 태워주지? 자네만큼 안전하게 운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할머니의 말에 만수의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30년 동안 이런 사람들을 태워다 준 게 보람 있었어요. 세 번째 정류장에서는 고등학생 민수가 탔습니다. 평소처럼 졸린 눈으로 올라타더니 만수를 봤어요. 아저씨, 오늘 다른 사람이 오는 줄 알았는데요. 오늘이 마지막이야, 민수야. 이제 다른 기사님이 올 거야. 진짜요? 아쉽네요. 그동안 매일 태워주셔서 고마웠어요. 민수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인사를 했습니다. 평소에는 졸기만 했는데 오늘은 달랐어요. 길옆 마을 사람들도 손을 흔들어 줬습니다.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어요. 만수 씨 마지막 운행이라는 소식이 말이죠. 할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좋아하네요. 하진이 감탄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는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30년이면 긴 시간이야. 이 사람들과 함께 나이를 먹었지. 만수는 창밖 풍경을 봤습니다. 논두렁, 작은 마을, 언덕길까지. 모든 게 추억이었어요. 종점에 도착했을 때 승객들이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라 당황했지만 마음이 따뜻했어요. 만수 씨,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건강하세요. 가끔 놀러 오세요. 하나씩 인사를 나누며 내려갔습니다. 마지막에는 하진과 만수만 남았어요. 할아버지, 소감이 어때요? 뿌듯하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어. 하진은 할아버지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엄마가 늘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는 길 위의 사람이라고. 길 위의 사람? 네. 매일 같은 길을 돌지만 그때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만수는 혜진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같은 길이지만 매일 다른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 매일 같은 길을 돌았지만 마지막 날에 가장 소중한 승객이 탔구나. 만수는 하진을 쳐다봤습니다. 운명이 자신에게 준 마지막 선물 같았어요. 버스에서 내려서 차고지로 걸어갔습니다. 동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만수 형, 정말 수고했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가끔 놀러 오세요. 간단한 송별식이 있었습니다. 케이크도 있고 꽃다발도 있었어요. 하진이 만수의 팔짱을 끼고 함께 서 있으니까 동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만수 형, 이분은 누구세요? 제 외손녀예요. 늦게 찾았지만 이제 가족이 됐어요. 와, 대박. 퇴직하고 가족도 생기고 좋겠네요. 모두들 축하해줬습니다. 만수는 정말 행복했어요. 퇴직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집에 돌아가는 길 하진이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 내일부터는 뭐 하실 거예요? 글쎄다. 아직 계획이 없는데? 그럼 저와 함께 새로운 일을 찾아보는 건 어때요? 새로운 일? 네. 할아버지만큼 사람들을 잘 아는 분이 어디 있어요. 분명히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만수는 하진의 말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40년 만에 찾은 가족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운행을 마친 후 1년이 지났습니다. 만수와 하진은 정말 가족처럼 살고 있었어요. 하진은 편의점 일을 그만두고 작은 꽃집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수의 퇴직금으로 조금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만수는 동네에서 작은 일들을 도맡아 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의 병원 동행, 장보기 도움, 때로는 아이들 등하교 도우미까지 버스 기사로 30년을 일하며 쌓은 신뢰 덕분에 사람들이 만수를 많이 찾았어요. 만수 씨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동네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만수의 성품을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하진이 일에서 돌아와서 특별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꽃집에 특별한 손님이 왔어요. 특별한 손님? 네. 새로 부임한 버스회사 사장님이셨어요. 개화식에 쓸 꽃을 주문하시러 오셨는데 제가 만수 할아버지 외손녀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하진은 신이 나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할아버지처럼 운전 잘하고 승객들에게 친절한 기사를 찾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할아버지께서 새로운 버스 회사에서 일할 의향이 있으시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관광버스 기사로 말이에요. 만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69살에 새로운 일자리 제안을 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관광버스라. 할아버지, 어떠세요? 시내버스보다는 훨씬 여유로울 것 같은데요. 하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다시 운전대를 잡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집에만 있는 것보다는 활기찬 일을 하는 게 건강에도 좋을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만수는 새로운 버스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사장은 생각보다 젊은 분이었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만수 씨, 소문 많이 들었습니다. 30년 동안 무사고 기록이라니 정말 대단하세요. 고맙습니다. 저희가 새로 시작하는 관광버스 노선이 있어요. 주로 시니어 분들을 대상으로 한 당일치기 여행 코스입니다. 사장은 자세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근교 명소를 돌아보는 여행 상품이었어요. 온천, 산, 전통 마을 같은 곳들을 하루에 돌아보는 코스였습니다. 어떠세요? 한번 해보실 마음이 있으시나요? 만수는 고민했습니다. 나이도 있고 이미 퇴직한 몸이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시 운전대를 잡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운행하는 건가요? 주 3회 정도요. 무리하지 않을 정도로만 하시면 됩니다. 조건도 나쁘지 않았어요. 집에서 가깝고 무리하지 않을 정도의 일정이었습니다. 좋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만수는 결정했습니다. 하진도 찬성했고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첫 운행 날이 왔습니다. 관광버스는 시내버스보다 훨씬 컸지만 운전하는 것은 비슷했어요. 승객들은 모두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여행을 함께할 기사 박만수입니다. 만수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르신들도 반갑게 인사를 받아주셨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온천이었습니다. 산속에 있는 조용한 온천 마을이었어요. 어르신들은 온천에서 몸을 담그고 따뜻한 물에서 여유를 즐겼습니다. 기사님, 온천 안 들어가세요? 한 할머니가 물어봤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러지 마시고 잠깐이라도 들어가세요. 몸에 좋아요. 어르신들의 배려에 만수는 감동했습니다. 잠깐 온천에 발을 담그고 있는데 정말 피로가 풀리는 것 같았어요. 두 번째 목적지는 전통 마을이었습니다. 한옥이 잘 보존된 아름다운 마을이었어요. 어르신들은 옛날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워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어릴 때 살던 집이랑 비슷하네. 그러게 참 그립다. 만수도 함께 마을을 구경했습니다. 어릴 때 살던 시골 마을이 떠오르더라고요. 마지막 목적지는 작은 산이었습니다. 정상까지 올라가기는 어려워도 중턱까지는 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어르신들은 천천히 산책을 즐겼습니다. 기사님도 같이 올라가요. 저는 버스를 지켜야. 버스는 괜찮아요. 같이 가요. 결국 만수도 어르신들과 함께 산을 올랐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산책이었어요. 맑은 공기를 마시니 기분이 상쾌했습니다. 하루 종일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어르신들은 만족해했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기사님 덕분에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이었어요. 다음에 또 이용할게요. 만수는 뿌듯했습니다. 사람들을 태우고 다니면서 행복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여전히 좋았어요. 집에 돌아가니 하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떠셨어요? 정말 좋았다. 새로운 경험이었어. 다행이에요. 할아버지가 행복해 보이세요. 그날 밤 만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40년 전 딸을 잃었을 때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늦게라도 가족을 찾았고 새로운 일도 시작했습니다. 하진이 잠든 후 만수는 혜진이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혜진아, 아빠가 하진이를 잘 돌보고 있어. 걱정하지 마. 그리고 고마워. 하진이를 보내줘서. 사진 속 혜진이가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하진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꿈이 생겼어요. 무슨 꿈? 할아버지처럼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꽃집에서 일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일이 좋더라고요. 만수는 하진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혜진이의 딸답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것 같았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할아버지가 응원할게. 며칠이 지나 버스 정류장을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새벽에 가끔 빈 버스가 지나간다더라. 누가 보니까 흰 셔츠 입은 기사가 혼자 웃으면서 운전하고 있었다는데 만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마 예전 동료가 야간 운행을 하는 모양이었어요. 하진이 목걸이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그래,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야. 그 길 끝에서 만수와 하진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목걸이가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멀리서 버스 경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소리였습니다. 더 많은 사연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